처음에는 놀토가 진짜 짱이에요. 처음에 시식하면 국물요리 나오면 진짜 막 이래 여러 그래 진짜 옆에서. 근데 혹시 제가 맛있게 먹는 걸 보고 배신감 느낀 적도 있어요? 약간 제대로 먹었는데 저 정도는 아닌데 이런 바삭 촉촉 이랬는데 먹었는데 전혀 바삭 촉촉이 아닌 거야. 맞아. 누나 항상 뭐 녹화하시느라서 고생 많으세요. 우리 오래오래 방송합시다라고 써 있네요. 놀토 해야지. 박나래 씨, 키 씨, 그리고 지금 보신 이 햇님까지 모두 한 예능 프로그램의 고정 멤버로 나오는 사이예요. 입 짧은 햇님, 어제 최초 입장에서는 의혹을 부인했습니다만 오늘 새벽에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같이 보시죠. 지인의 소개로, 또 지인의 소개로라는 말이 나왔군요. 강남병원에서 처음 만나서 그 주사 이모라는 사람을 난 의사라고 믿었다. 우리 집에 온 적은 있지만 내가 주사 이모 집에 간 적은 없다. 다음이요. 모든 프로그램을 사차하겠다. 예정된 활동도 모두 중단하겠다.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죄송하겠다. 앞에 거 다시 볼 수 있을까요? 평론가님. 제일 눈에 띄는 게 이 지인의 소개라는 표현이에요. 키 씨의 입장문에도 나왔던 것 같고, 이 지인이 박나래 씨일 수도 있고 키 씨일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은데 아직 누군지는 모르죠? 네, 지인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키씨 입장문뿐만이 아니라 앞서 본인 입장을 밝혔던 이 샤이니의 멤버죠. 오뉴 씨 같은 경우도 지인의 소개로 강남구에 있는 병원에서 의사인 줄 알고 주사 이모 A 씨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군요. 그러면서 이제 피부 관리를 받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지금 보면 키와 오뉴 같은 경우는 샤이니 멤버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나래 씨와 입 짧은 햇님 그리고 키 같은 경우는 한 케이블의 예능 프로그램에 같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인이라는 게 이들 내의 지인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주사 이모를 안 사람이 소개해줬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관련 연예 매체가 이 해당 보도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이 연예 매체에서 어느 정도의 카톡 메시지를 확보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메시지 확보가 어느 정도 됐느냐에 따라서 지인이 누구인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주사 이모를 도대체 이 많은 연예인들에게 소개해준 그 지인이 누굴까? 또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햇님의 얘기는요. 주사 이모 그리고 박나래 씨 매니저가 2024년 4월에 주고받은 메시지에도 등장합니다. 보시죠.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래 다이어트 약 하루에 2번은 먹어야 된다. 햇님이 3번 먹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햇님이 가끔 99kg까지 가는 꿈을 꾸는데 60kg대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먹는 것도 노력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약을 맞았다고 하는데 이 약이 의사 처방 없이는 유통이나 복용이 불가능한 약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평론가님, 요거 같은데요? 나비약이라 불린다는 거 어떤 겁니까? 일단 지금 입 짧은 햇님 같은 경우는 붓기약을 받았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비약으로 불리는 펜타민 성분의 식욕 억제제로 추정된다 이런 지금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펜타민을 설명해드리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고요. 이 약품 자체가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하거나 소지할 경우 법적 문제가 걸릴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약물입니다. 예. 나래 다이어트 약 하루에 2번은 먹어야 된다. 햇님은 3번 먹는다. 다이어트 약을 2번, 3번씩 먹고 심지어 4번 먹는 날도 있다. 이 약을 주사 이모로부터 처방을 받은 걸로 추정이 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김영신 변호사님. 당연히 뭐 합법적인 그런 약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게 일단은요. 우리나라 의료법에 약을 받는 거를 처방전 수령하는 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보면요.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 수령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예외적인 경우가 2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거동이 현저하게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 그것도 일반 약이 아니라 동일한 상병에 대해서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에만 대리 처방이 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아무나 대리 처방을 갖다 받아가지고 환자한테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직계 존속이나 비속, 배우자나 아니면 일정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만 그렇게 아주 예외적으로 그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저런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막 그 법을 갖다가 우습게 보고 있는지 이거는 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정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부담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박나래 씨와 햇님이 과거에 다이어트를 언급했던 영상도 지금 다시 회자가 되는 모양입니다. 누나 왜 이렇게 살도 빠지고 왜 이렇게 달라졌지? 뭔가 예뻐졌는데 뭔가 이 풋풋한 그런 느낌이 나는데 무슨 일인가요? 요즘 또 유독 예. 이렇게 또 풀업에 사랑이 빠져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땡기고 있어요. 오늘 시켰으면 저희 의상 이제 실장님께서 아니 정말 죄송한데 네. 광배 좀 그만 키워주세요. 의사. 거기가 지퍼가 안 올라가요. 그럼 몇 킬로 빼신 거예요? 제일 많이 쪘을 때는? 유키즈 그래도 그 4kg 정도 빼고 나간 거예요. 그때 100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딱 빼니까 그 30kg다, 30kg 뺐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68까지 뺐으니까. 근데 제가 먹방 시작할 때가 67이었어요. 67이었나 8이었나. 근육량이 또 다시 그 평균 이상으로 넘어갔어요. 운동 안 했는데. 다시 그 주사 이모와 박나래 씨 매니저가 주고받은 메시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성칭 부회장님. 예. 주사 이모라는 분 국내에 의료 면허가 없는 걸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의사 처방 없이는 받을 수가 없는 이런 약들 다시 메시지 좀 볼게요. 거기 보면 뭐 내 약, 이 약 먹으면 뭐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법적으로 매우 문제가 있는 행위로 보여지고요. 일단 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분들이 또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매우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분들의 초기 대응이나 입장이 저는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아까 이 전현무 씨의 입장에 대해서도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입짧은 햇님이 밝힌 이것도 주사 임무를 병원에서 처음 만났다. 그러면은 그 병원은 의료 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자신들의 병원에서 의료 행위를 하도록 한 병원인 거잖아요. 네. 병원에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명 하나하나가 지금 솔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뭔가 병원에서 만났고 거기서 의료 행위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믿었다. 본인들은 순진했기 때문에 믿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경우 본인들은 그 병원이 어디인지 밝혀야 될 것이고 그 병원도 아마 법적 책임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고요. 그리고 입짧은 햇님은 지금 아까 운동 안 했는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까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 저도 그 관련 프로나 이런 것들 많이 봤는데 본인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뺀 것처럼 지금 대중들에게 알렸거든요. 그래서 그 대중들이 그걸 참 대단하다라고 평가도 했었고요. 과거에 제 기억나는 게 이영자 씨가 과거에 살을 빼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결국은 지방 흡입을 했던 게 나중에 밝혀지면서 몇 년 동안 활동 못했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데 박나래 씨도 어떻게 보면은 저런 불법적인 약 복용을 통해서 살을 빼고 나서 뭔가 풀업에 빠져서 본인이 운동을 해서 뺐다고 대중들에게 어떻게 보면 대중들 기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법적 위반뿐만 아니라 지금 그 박나래 씨나 입짧은 햇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팬들을 기만한 게 되기 때문에 아마 법적 책임에 더해서 도덕적 책임 그리고 그들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들에게 잘못으로 씌워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듭니다. 알겠습니다. 햇님과 박나래 씨 측이 이 다이어트 약인지 이 약들을 서로 전해주고 전해받고 그런 정황도 메시지에 등장합니다. 볼까요? 여기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금요일에 먼저 매니저 측이요. 대표님 약 잘 전달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약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사 이모가 금요일에 놀토 촬영 때 햇님이한테 전해주라고 할게. 아니면 그 전이라도 줄 수 있으면 연락할게. 정영식 변호사님. 다른 사람의 약을, 이 장면이죠. 햇님이한테 전해주라고 할게. 다른 사람의 약을 대신 전달하는 것도 불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일단은 그 우리나라는 이제 그 의약 분업이 되어 있으니까
처방전이 있으면 약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 의미가 만약에 정당한 사람이 처방전을 받고 그 처방전에 따라서 받은 약을 그 약봉투만을 뭐 옮겨줬다. 그렇다라고 하면 뭐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 이야기를 쭉 보면요. 처방전 자체부터 다른 사람이 약을 받아가지고 그 약을 무슨 누구누구한테 그걸 보내줬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전에 성치훈 부의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법적으로 진짜 문제가 될 수 있고 심지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저게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약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저게 만약에 문제가 되는 약이다라고 하면 일이 더 훨씬 더 일이 확산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한번 뿌리를 뽑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